안녕하세요. 와텐뉴스 김성조입니다. 오늘 AWS 서밋에서 발표할 주제는 쿠버네티스를 위한 옵저빌리티입니다. 요즘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핫한 기술입니다. 특히 앞으로 새로 구축되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은 거의 쿠버네티스가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쿠버네티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옵저빌리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세션에서는 쿠버네티스와 옵저빌리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 모니터링 컨셉에 대해 알아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MSA와 쿠버네티스의 필요성, 그로 인해 요구되고 있는 옵저빌리티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U+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직면했던 모니터링 과제 중 몇 가지를 공유하고 옵저빌리티라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아키텍처가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적용되는 후 다양한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버 모니터링을 위해 SMS,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위해 NMS,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를 위해서는 APM, DB 성능 관리를 위해서는 DPM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웹로그 분석이나 네트워크 패킷 분석 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서는 거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포인트 솔루션들이 기업에 따라 도입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툴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의 통합된 툴을 사용하기보다는 영역별로 전문 툴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통합 툴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서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시스템의 주요 인스턴스 간의 관계가 스태틱하기 때문입니다. 즉, 서버에서 어떤 성능 장애가 발생하여 분석하다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기 위해 다른 툴을 사용한다고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버 어플리케이션의 관계가 이미 운영 시스템 구축 시에 정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툴에서 분석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제 운영자가 충분히 연관시켜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 2007년 정도 전후로 해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가상화 기술이 적용됩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 가상화 기술이 도입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점점 커지는 하이엔드 유닉스 호스트에 비해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크기가 천차만별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큰 메모리와 CPU를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리소스만으로 운영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크기로 시스템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점 발전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호스트 머신 수도 늘어나게 되는데 관리 효율을 위해서는 적절한 표준화와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가상화하여 구성하면 표준화하고 자동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입된 가상화 기술로 인해 자연스럽게 어플리케이션은 크기가 다운사이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작게 분할하면 이론적으로 유연성이 높아지고 수정이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작게 분할하면 네트워크 복잡도와 운영 복잡도가 같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서비스를 파인그레인드하게 분할하지 못하고 이제 큰 단위로밖에 분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VM 기반의 인프라 환경에서는 모바일 프론트, PC 프론트, 그리고 API 서버 정도로 분할하여 구축하는 시스템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이전에는 MSA라는 개념이 좀 제한적이라고 인식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측면에서 보면 이제 VM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VM에 대한 적절한 리소스 배정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SMS가 모니터링해야 되는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 다른 게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컨셉적으로 이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전후로 AWS가 한국에 상륙합니다. 온디맨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AWS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유연성을 제공하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성공한 대형 서비스가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수만 대의 서버를 사용하는 초대형 서비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들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비즈니스와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비즈니스의 각 영역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IT 시스템이 비즈니스 속도에 맞춰 빠르게 발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IT가 비즈니스를 리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빠르게 배포되어야 합니다. 이전처럼 3, 4년에 한 번씩 통합으로 개발하고 배포해서는 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개발과 빠른 배포를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서비스는 작은 단위로 분할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작은 단위로 분할된 서비스 구조를 MSA라고 부릅니다. 이전의 VM 기반의 MSA는 운영이나 네트워크의 복잡도 증가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경량화되고 빠른 컨테이너 기술이 발전함으로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간의 경쟁의 시간이 지나고 2017년 이후 쿠버네티스가 위너가 됩니다. 2018년을 지나면서 쿠버네티스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한다는 것은 쿠버네티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쿠버네티스의 중요한 특징을 보면, 쿠버네티스는 파드라는 개념을 통해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수용할 수 있으며, 로드 밸런싱이나 어플리케이션 자동 관리 기능을 통해서 VM 기반의 MSA가 가지고 있었던 운영과 네트워크의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제는 MSA를 위해 쿠버네티스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21세기 비즈니스를 위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유연하고 빠른 IT 시스템을 위해 MSA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필수인 것처럼 MSA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클라우드와 쿠버네티스를 같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쿠버네티스를 사용한다면 모니터링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쿠버네티스는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혹은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물리적 관계를 인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스태틱한 관계를 전제로 한 모니터링 패러다임은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전의 영역별 모니터링 방식을 벗어나 시스템을 통합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서버,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등을 위한 성능 데이터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달라진 모니터링을 설명하기 위해 옵저버빌리티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옵저버빌리티는 제어공학에서 시작하였고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긴 한데, 외부의 출력을 기반으로 내부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시스템 모니터링 분야에 적용하면 적절한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내부의 성능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정적인 시스템에 대한 관찰이라면 옵저빌리티는 동적인 시스템에 대한 관찰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옵저빌리티는 크게 세 가지 데이터를 축으로 시스템의 상태를 해석합니다. 성능 매트릭스, 트랜잭션 추적, 그리고 로그를 통합하여 시스템의 상태를 분석합니다. 작은 시스템에서는 CPU, 메모리 같은 리소스 등의 성능 지표만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트랜잭션 프로파일을 추적해야만 성능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쿠버네티스 기반의 하이볼륨 시스템은 성능 지표나 트랜잭션 추적뿐만 아니라 시스템에서 남기는 각종 로그까지도 같이 모니터링해야 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트릭스, 트레이스, 로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트릭스인데요. 앞서 설명했던 쿠버네티스에서는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의 관계가 동적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포함한 인프라 영역에서의 성능 지표들과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지표들을 같이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스케일 인, 아웃 하기 때문에 운영자의 개입 없이 성능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전의 전통적인 모니터링 컨셉에서는 영역별, 개별 솔루션이 각각의 성능 데이터를 각자 저장하고 최소한의 통합 뷰만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옵저빌리티의 컨셉에서는 영역별 성능 데이터가 통합된 솔루션에 저장되어 통합 대시보드는 물론이고 연관 분석 및 추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은 트레이스입니다. 전통적인 모노리틱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트랜잭션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 중인 트랜잭션에서의 스택 조회와 종료된 트랜잭션을 대상으로 한 분포도는 트랜잭션 모니터링의 핵심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수많은 시스템에서 증명된 실시간 트랜잭션 모니터링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여전히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사용자 요청이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분산 추적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어려워졌습니다. 분산 추적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컨테이너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경량화를 위해 비동기 기술이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동기 스레드로 동작하는 트랜잭션 추적은 쉽지가 않습니다. 둘째, 하나의 단일 트랜잭션이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할되면서 추적해야 할 트랜잭션의 수가 이전보다 수십 배 증가했습니다. 셋째는 점점 더 많은 수의 다양하고 복잡한 오픈소스 컴포넌트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경우에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다른 언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영역입니다. 보통 이커머스나 금융 시스템은 전체 로그를 별도 솔루션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서는 로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도 많았습니다. 서버에 남겨진 로그는 그냥 콘솔 명령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에서는 컨테이너가 종료된 후 관련 로그까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로그 모니터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데브옵스 영향으로 개발자가 운영에 참여하면서 로그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오픈소스 컴포넌트 사용으로 로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도 커졌습니다. 트랜잭션 뷰나 혹은 컨테이너의 성능을 분석하면서 관련된 로그를 참조해야 하는 연관 분석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쿠버네티스의 업저버빌리티를 위해서는 통합 로그 모니터링은 필수적인 기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신 서비스 혁신을 위한 LG U+의 프로젝트 성공을 통해 쿠버네티스를 위한 업저버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LG U+의 김규환 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LG U+의 김규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사에서 신규 IT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업저버빌리티 측면에서 고민했던 부분과 극복했던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신규 IT 시스템 구축의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10년 전에 구축하였던 자사의 고객 지원 시스템입니다. 크게 고객과 빌링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각각 한 통의 오라클 RACDB를 바라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트랜잭션 양은 지속적으로 늘어 1억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RAC 노드의 수직 수평 증설 한계에 부딪혔고 서버도 유닉스를 사용 중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설의 고비용이 들고 효과는 미미한 인프라 구조가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관점에서도 자바 언어를 사용하였지만 객체 지향이 아닌 쿼리 중심의 트랜잭션 스크립트 방식으로 개발되고 업무 도메인에 대한 경계도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코드의 복잡성이 높아졌고 변경에 따른 영향도 분석이 어려워져 개발 어질리티도 점차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존 시스템의 개발 어질리티 저하, 운영 리스크 증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변경 유지 비용 증가가 지속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고객 지원 시스템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IT 시스템을 기획하며 수립한 아키텍처 목표는 이와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민첩성입니다. 이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독립된 서비스 단위로 시스템을 분리하고 응용 구조는 도메인 단위로 논리적인 독립을 확보하여 복잡도를 낮추어 서비스 간 영향도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CI/CD 체계를 통해 릴리즈 주기도 단축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용성 및 확장성의 증가입니다. 급격한 비즈니스 변화에 따른 시스템 부하 상황에서 오토 스케일링 및 힐링이 가능하도록 탄력성을 확보하였고 서비스의 시간적 공간적 격리를 통해 회복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장애 상황 시 전파를 차단하고 장애를 해당 서비스로 고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 비용 효율화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기술 적용으로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고 오픈소스 기술 사용으로 비용 절감 및 벤더 의존성을 감소시키며 운영과 모니터링 자동화로 최종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2B 아키텍처를 이와 같이 설계했습니다.
민첩성, 가용성, 확장성, 효율성을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는 방향성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앞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기술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에 분석 설계를 통해 이에 적합한 업무에만 적용하여 서비스를 분리했습니다. 인프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채택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업무 변화가 많고 트래픽 변동성이 크며 빠른 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업무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는 OLTP성이 아닌 대규모 배치성의 업무, 고객 민감 정보 등 보안 리스크가 있는 업무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영기 기준으로 VM 및 컨테이너의 규모는 약 1000개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저희 신규 IT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모니터링 영역을 구축하면서 겪었던 레슨 런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모던 아키텍처로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었지만 모니터링 영역에는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여러 개로 시스템이 분산되다 보니 관제 포인트가 많아졌고, 다양한 오픈소스와 분산 시스템을 위한 아우터 환경, 그리고 분산 시스템의 트레이싱 등 기존 모노리틱에 없던 환경에 없던 요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6가지의 챌린지 포인트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AWS와 상암 데이터 센터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모니터링에서 인프라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의 데이터 수집은 각 리전에서 진행하되 분석 및 관제는 원 뷰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한 포인트로 생각했습니다. 수집 서버를 하나로 두게 되면 트래픽의 부하 및 퍼블릭 클라우드의 트래픽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이었고, 모니터링 경로가 분리되면 문제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관리 포인트도 많아져 운영 공수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와탭 솔루션은 이에 적합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리전별로 수집 서버를 두면서 프론트 서버는 일원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저희는 지금도 분리된 리전에 있는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와 VM을 하나의 와탭 화면에서 통합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 모던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은 구조는 복잡하고 다양한 오픈소스 컴포넌트들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들은 각자의 사상에 맞추어 분리되었지만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적절히 통합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문제 해결 시간의 증가와 운영 공수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MSA를 채택하며 사용하는 컴포넌트는 총 30종 이상이었는데, 와탭은 그림처럼 다양한 컴포넌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대다수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각 컴포넌트별로 사전에 정의한 매트릭스를 지원하고 모니터링 경로의 숫자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던 저희에게는 좋은 선택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 로깅의 역할입니다. 통합 로깅은 모던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뮤터블 인프라 및 오토스케일링의 개념으로 수시로 서버가 추가되는 환경에서 필요한 로그를 통합하여 다른 곳에 남겨두어야만 원인 분석 및 트레이싱 등의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에서 로깅 체계를 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억세스 로그, 시스 로그와 같은 인프라성 로그는 EFK 레이어를 이용하고, 데이터가 담긴 어플리케이션 로그는 레거시 관제 시스템과의 연계 표준을 위해 와탭 에이전트를 이용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로그는 EFK를 통해 할 수는 있었지만 와탭 에이전트를 적용한 이유는 레거시 관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를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저희는 기운영 중인 타 시스템에도 신규 시스템과 동일한 로깅 체계를 적용하길 원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시스템도 전부 프레임워크를 수정해야 하는데 오래된 시스템들도 많기에 영향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와탭 에이전트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와탭 에이전트는 기존 시스템 대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위빙 기술을 통해 소스의 수정 없이 원하는 로깅 코드를 넣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저희는 영향도 없이 전체 시스템에 동일한 로깅 체계를 가질 수 있었고, 원하는 수집 데이터를 언제든 변경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성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트랜지션 통합 연계 추적입니다. 트레이싱에 해당하는 영역이며 마이크로 서비스의 분석 관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 단일 서비스만 모니터링해서는 고객 관점의 액션 단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크게 2가지로 관련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시스템이 자체 발급하는 트레이스 키를 와탭의 트레이스 키와 결합하고 기존 레거시와의 연계 추적도 되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카프카 메시징의 추적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로깅 영역에서 설명한 와탭 에이전트의 위빙을 이용했습니다. 덕분에 이 또한 소스 수정 없이 신규 시스템의 자체 발급 트레이스 키와 기존 레거시의 와탭 트레이스 키 간 결합을 할 수 있었고 전체 서비스의 트랜잭션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카프카 메시징의 추적인데 이 영역도 위빙 기술을 활용하여 메시지의 헤더에 와탭 트레이스 키를 넣도록 처리했습니다. 덕분에 시간차를 두고 메시지 컨슈밍을 하여도 호출자 분석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했고 이를 5번 챕터 MSA 영향도 분석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MSA 분석입니다. 앞서 연계 추적을 통해 트레이싱을 확보하였고 저희는 이를 영향도 분석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의 시스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영향도 분석입니다. 호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정적 분석 도구나 영향도 분석 도구를 이용하면 너무 많은 소스들이 나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식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소스 복잡도의 지속적 상승 및 어질리티의 저하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며 런타임에서의 호출 관계 파악도 주요한 포인트로 보았고 앞서 구축한 로깅, 트레이싱을 기반으로 통계를 낸 MSA 영향도 분석 메뉴를 이용하여 호출 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이시겠지만 HTTP 호출뿐만 아니라 카프카 호출도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변경 영향 분석에 활용하고 있고 오픈 완료 후에는 미사용 기능을 페이드아웃하는 프로세스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사용자 체감 품질 측정입니다. 자사 서비스에서 측정한 결과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응답 시간의 약 70% 이상은 프론트엔드에서 발생합니다. 그만큼 비중이 커 저희 아키텍처와 품질 조직은 항상 모니터링 영역에서 반드시 측정하고 개선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에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며 얻게 된 장점 중 하나는 프론트엔드 측정 기반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화면을 HTML5 기반으로 전환한 덕분에 테스팅 단계부터 FCP, LCP, TTI, 스피드 인덱스와 같이 사용자 체감 지표를 측정할 수 있었고 리퀘스트 수를 최소화, JS, CSS 크기를 최소화, 렌더 블로킹 리소스를 축소하는 등의 개선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기능을 위해 타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고 와탭도 6월쯤 프론트엔드 측정 기능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상 자사 MSA 환경에서의 모니터링 레슨 런드 6가지를 공유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후 발표는 김성주 이사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레가시 시스템 등등을 모두 고려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한 옵저빌리티를 확보해야 됩니다. 옵저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포인트 솔루션이 아니라 통합된 솔루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옵저빌리티 솔루션은 다양한 시스템의 컴포넌트들로부터 발생하는 성능 데이터를 트레이스, 매트릭스, 로그 관점에서 통합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통합 수집된 데이터는 이전보다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AI, ML을 포함한 다양한 2차적인 분석 도구들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옵저빌리티 툴을 사용할 때는 먼저 트랜잭션 관점이나 컨테이너 관점에서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이후에 연관된 매트릭이나 로그를 분석하여 성능 문제를 해석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성능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